안녕하세요. 네이버 상담 한의사 임혜원입니다. 오늘은 무릎 연골연화증의 한의학적인 접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몸의 큰 관절 중 하나인 무릎에는 충격 흡수를 잘 할 수 있도록 물렁뼈가 있는데, 이 무릎이 약해지는 것을 연골연화증이라고 합니다. 이는 주로 청장년층, 특히 여성에게 많이 발병하는데요. 단계에 따라서 연골이 가볍게 붙는 단계에서 물이 약간 차 있는 단계, 향후 진행이 되면서 연골이 손상이 되는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연골연화증은 왜 생길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외상, 즉 외부의 상처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릎뼈가 제자리에서 벗어나 있을 때, 무릎뼈가 과거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골절이 되었는데 어긋나게 치유가 되었을 때, 강하게 부딪혔을 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외상이 없어도 자연스러운 과정, 즉 퇴행성인 과정에서도 발생합니다. 그 외에 허벅지를 구성하는 근육과 종아리, 정강이를 구성하는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기도 합니다. 구조적으로 다리가 휘어져 있는 경우, 반월상 연골이 손상되어 무릎의 움직임 및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연골연화증의 증상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통증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양반 다리로 앉아 있을 경우 무릎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가 쪼그리고 앉을 때, 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힘을 줄 때 통증이 생깁니다. 또한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무릎이 붓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릎에 힘이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허준 선생께서 집필한 동의보감과 각종 한의학 서적을 보면 무릎 연골연화증과 관련된 질환명이 눈에 띕니다. 먼저 무릎의 감각 이상, 통증 등을 일컫는 비증이 있는데, 비증이 심할 경우에는 운동의 장애도 동반합니다. 혹시 학슬풍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릎 통증을 일컫는 대표적인 한의학 용어인데요. 무릎에 통증이 있으면서 하계 무릎처럼 부어있는 상태를 말하며, 동의보감에서는 피부는 변하지 않은데 관절이 변형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역절풍이라는 질환명도 있습니다. 관절이 붓거나 붉게 달아오르는 증상으로 야간에 더 심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통증으로 인해서 숨쉬는 것도 힘들고 식은땀도 많이 흘립니다. 한의학에서는 침과 뜸, 부항, 약침, 한약, 추나요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침은 기혈을 순환시켜 습기, 한기를 제거시켜 주는데, 양수란이라는 혈자리는 인대, 연골에 간접적인 자극을 주어 순환을 더 좋게 하고, 위중 혈자리는 후방인대 및 뒤 허벅지, 종아리 근육도 강화시킵니다. 뜸을 통해 따뜻한 기운으로 만성적으로 처진 기운을 살려주기도 하는데요. 따뜻한 기운에 쑥뜸에 직접 열을 가하니 차가운 기운이 저절로 없어지면서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항은 어혈을 직접 제거하여 흐름이 막힌 것을 원활하게 해주며, 정제된 한약재를 주사처럼 직접 주입하는 약침은 아픈 부위에 직접 약침액을 주입하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원하는 효과를 바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맥을 통한 한약 처방은 각각 개인의 몸 상태에 맞게 처방을 할 수 있으며, 단순히 무릎이 아픈 것을 떠나서 기운이 허한 사람은 동시에 보충도 할 수 있습니다. 추나는 최근 한의학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분야로 한의사가 직접 수기요법을 통해서 관절 및 근육을 교정합니다. 무릎을 구성하는 대퇴골, 슬개골, 아래다리 뼈 등을 교정하면서 같이 운동을 하니 연골연화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연골연화증,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시고 효과 좋은 한의학 치료를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